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에 대한 건데요. 당신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2001년에 설립돼서 보틸루눔 톡신, 또 필러, 이걸로 쭉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토탈 에스테틱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좀 중요한 성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휴젤의 그 미래 성장 동력,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의 미래 가능성,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2024년 실적만 봐도 매출 3,730억 원에 영업이익이 1,663억 원. 상당히 탄탄한 성장을 보여줬죠. 와, 영업이익률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특히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한다는 점, 이게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휴젤이 앞으로 어떻게 더 타게 도약할 수 있을지, 그 잠재력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주목할 부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은 미국 시장 진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2024년에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허가받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중국, 유럽 이 3대 규제 당국 승인을 다 받은 톡신 기업이 됐다는 점,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 자체가 세계 최대이기도 하고 또 판매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휴젤의 성장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목표도 구체적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3년 안에 시장 점유율 10% 달성. 이게 목표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승인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 그렇죠. 유통 채널을 어떻게 뚫을 건지, 또 의사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나 부가가치를 제공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을 이미 다 짜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성공 경험도 도움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예전에 태국에서 점유율 50% 넘겼고 쿠웨이트에서도 2년 만에 30% 달성했거든요. 이런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 공략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있었던 미국 ITC 소송 최종 승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컸죠. 이게 연간 100억에서 150억 원? 소송 비용 줄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어떤 힘을 더 실어준다고 봐야 할까요? 그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큰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거죠.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더 큰 의미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내부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네. 이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진짜 시장 확대하고 영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경영진이나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미국 말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중국이나 유럽 상황은 어떤가요? 거긴 또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시장마다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1인 1바이알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네네. 덕분에 휴젤 주력 제품인 50유닛짜리 수요가 확 늘었어요. 이게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현지 파트너 사환제약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랑 같이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3선 도시까지 막 공략을 넓히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한 15% 정도인데 이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유럽은 좀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맞아요. 유럽은 이미 보톡스나 디스포트 같은 강자들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신뢰도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학회 후원 열심히 하고 의료진 교육 강화하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랑 현지 파트너 크로마라고 있는데 이쪽이랑 협력을 강화해서 점유율을 차근차근 늘려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면 생산 능력도 받쳐줘야 할 텐데요. 혹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3공장을 증설했거든요. 증설했군요. 네. 그래서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 800만 바이알에서 1,300만 바이알까지 확 늘었어요. 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러면 대규모 발주가 들어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규모의 경제 효과로 원가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도 확보되는 거죠. 생산 쪽은 걱정 없겠네요. 또 다른 잠재력은 없을까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현금성 자산이 꽤 많다는 거예요. 한 4,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 꽤 두둑하네요. 네. 이걸로 M&A를 통한 추가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사 제형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유통망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B2C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는 셈입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그림이 착착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ITC 소송 승리로 발목 잡던 리스크 없어졌고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엄청난 날개를 달았고 그렇죠. 기존의 중국, 유럽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 생산 능력 받쳐주고 M&A라는 추가 카드까지. 미래 성장 스토리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딱 맞물리면서 휴젤의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평가받을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률 50% 이상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휴젤처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과 또 자본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 뛰어든다면 과연 기존의 시장 판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쟁 심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 혹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